여자하고 잡은 일 있어? 그럼 키스해본 일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내게 키스해봐. 괜찮아. 난 매일 벗는 여자야. 세상에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지? 내가 매일 벗는 여자라서? 그래, 우습지도 않아. 어때요, 김 기사? 좋아요, 카메라? 좋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머리야. 야, 돈 까고. 다음 찍을 건 신13회 그 카티욱이야. 예. 준비시켜요. 예.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요? 영화 엑스트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노상 죽는 역할만 담당하니까요.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아, 그런 뜻이군요. 근데요. 이번에 영화계에 종사하던 매일 죽는 사람 하나가 정말로 죽었습니다. 어머, 그래서요? 그 사람의 얘기를 영화화하자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의 얘기를... 이건 비단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니까요. 우리 모두가 매일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군요. 그럼 들어보시죠. 여기 매일 죽는 사람들 엑스트라 그중 한 명이 진짜로 변사체가 되어서 발견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영화 진짜 명작입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화학수사연구소 안치실로 옮겼습니다. 돈은 전부 얼마야? 네, 정확히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돈이 200만 원. 이 사람 누구에겐가 피살됐단 말이야. 어째서 그 돈 가방은 그대로 놔뒀을까? 글쎄요, 원한에 의한 독살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누구에겐가 의해 극약을 먹게 되자 돈 가방을 들고 도주하던 중 죽었다든가. 엄청난 돈과 비싼 물품을 남기고 죽은 남자,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나 저러나 이거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한 장도 없으니 말이야. 그때 형사 주임이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는데 음식점 한국관 기린백화점 하리스 호텔. 그래, 죽은 사람의 차 그 조회봤어? 그런데 죽은 사람과 차주인은 별개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죽은 자가 딴 사람의 차를 탈출하도 했단 말이야? 글쎄요, 그건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제가 차량 등록과에 가서 차주인을 확인해봤더니 얼마 전에 전매가 됐답니다. 전 차주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얼굴이 전혀 다르답니다. 그럼 그 새 차주인이라는 사람 만나봤어? 네, 하숙집에를 찾아갔더니 어제 아침에 나간 후 아직 그 소식이 전혀 없답니다. 이 사람 기억에 있습니까? 형사란 자고로 발로 뛰는 직업. 형사들은 여기저기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제일교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교포? 네. 2215호실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님 우리 호텔에 장기 투숙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라오카 유지로 제일교포 26세. 이 사람이 이 호텔에 언제 나갔습니까? 네. 아직 체크아웃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사람 사용하던 방 좀 보여줘. 네. 이거 청소 다 했구만, 어? 하지만 사건은 살인사건. 장동수 형사 주임은 작은 힌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니 이건 사진 아닙니까? 맞아, 사진이. 룸 서비스 데리고 왔는데요. 자네 이리 와봐. 아, 예. 이 아가씨 본 일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 죄도 진 거 없어요.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자, 타시죠. 형사들은 그 사진 속의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저 사람이 왜 죽었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보시죠. 만나게 된 동기서부터 숨김없이. 아마 한 달 전이었나? 전 여름방학을 맞아서 부산집에 갔죠. 그런데 친구들이 부산 해운대로 바캉스를 왔지 뭐예요? 그래서 난 친구들이 있는 호텔에 아예 짐을 갖다 놓고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땐 어느 날 회사 일로 일본에 가셨던 아버지가 귀국하신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귀국하는 비행기 명단에 있지 않았고 우리 아빠 오셨으면 고고 가자고 떼었을 텐데 말이야. 예, 저 여자 좀 봐. 어머, 예, 저 사람 내 부부인가 봐. 저건 틀림없이 여자가 재벌일 거야. 여자들은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를 보곤 놀라고 있었는데 곤니찌와.
잠시 후 남자가 혼자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여잔 手伝って開けましょうか。日本語がまずくて、これは私が持って開けます。 한국말로 하십시오. 어머, 일본분이 아니셨군요. 아, 실례했어요. 아니 왜 제가 일본인 같이 보입니까? 아유, 그러면 제일교포시군요. 도와드릴게요. 아이,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유창하세요. 아니 아가씨는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에 능숙하시죠? 오해는 마세요. 전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동행까지 하게 되는데 차 온다, 얘. 자, 가시죠. 마침 저희들도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숙소는 정하셨나요? 아니요. 부산에서 며칠 쉬다가 제주도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갈 작정입니다. 그럼 잘 됐군요. 선생님을 저희들이 묵어있는 호텔에 초대하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될까 모르겠어요. 호텔이요?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얘네들은 서울 살고 있는데 방학이 돼서 부산에 놀러 왔거든요. 네. 아무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냥 가시면 그냥 그렇게 해요. 예, 숙자야. 아까부터 너 왜 그러고 있니? 예, 주체성 좀 있어봐라. 난 도대체 교포다 뭐다 하면은 그저 사르르 녹는 애들? 정말 못 봐주겠더라. 어머머, 얜 누가 뭐 제일교포라서 좋아한대니? 사람이 원체 핸섬하고 고상하고 로맨틱한 미남자니까 같이 한번 놀아보는 거지 뭐. 뭐 잘생겼다는 거죠. 부럽다.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와 나이트클럽까지 오게 됩니다. 춤도 아주 잘 춰, 얘. 그리고 친구 한 명, 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남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아직 선생님을 모르고 있었네요. 전 윤경이, 선생님 성함은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우리 춤춰요. 아, 이게 지. 교대로 춤추자니 술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숙자도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고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만 추고 이제 이렇게 사진 속 여자였던 윤경과 죽은 남자 강유진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 3일간 우린 호텔에 같이 있었어요. 물론 밤에는 숙자랑 미호기에게 보란 듯이 저는 그의 방을 찾았어요. 사진도 그때 준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너에게서 유지로 씨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안 됐다. 하지만 유지로 씨도 나와 함께 가는 걸 원하니 별 수 없지 않니? 우리 먼저 서울로 간다. 갑자기 질투심이 강했던 숙자가 강유진을 꼬셔서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 관한 내 얘기의 전부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두 분이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건지. 난 그 남자를 사랑했으니까요. 애정이 시간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1981년도 영화거든요. 당시의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저도 실례 좀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숙자라는 아가씨도 학교 다니는 학생인가요? 걔가 무슨 대학생이에요? 걘 재순이 시절에 만난 애예요. 그리고 걘 내게서 강효진이라는 사람을 뺏어간 게 아니라요. 돈 많은 제일동포를 뺏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형사는 바로 숙자를 만납니다. 아가씨가 그 제일동포라는 그 사람을 뺏어갔다던데요. 뭐라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대담하게 접근 못한 거는 그가 제일교포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강유진, 일본 이름으로 히라오카라고 불리는 남자와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숙자. 전 히라오카 씨를 반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죠. 보셨겠지만 우리 집은 요정이에요. 술 장사를 하는 우리 엄마가 그분을 보고 나서 말씀하신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얘 어디서 그런 귀한 분을 모시고 왔냐? 왜요? 됐구나 됐어. 사람은 척 보면 안다. 내가 술 장사 1, 20년이냐? 저 사람 보아하니 돈도 많고 우선 사람이 됐다. 엄마 날 모욕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애미 앞에서 너 내숭 뚫고 없다. 잘 모셔라 실수 없이. 저분이 너한테 마음이 쏙 쏠린 모양인데 잘하면 일본으로 시집도 갈 수 있겠구나. 엄마도 추측이야. 당시는 81년 한창 버블이라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난 정말
그 사람의 모든 면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장례를 약속한다 해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전 그분을 며칠 안 가서 글쎄 또 뺏겨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분을 뺏어간 것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우리 엄마 친구였죠. 역시 요정을 하고 있는 이마담이라고요. 이마담, 약수동에서 가장 큰 요정을 하고 있죠. 저는 아가씨의 애정윤리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살인범을 찾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같이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언행에서 혹시 수상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분명히 그때 그 사람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그분의 관광 여행 스케줄을 짜준다고 같이 여행사로 갈 때였어요. 아, 스톱. 너 유진아야, 나야, 나. 한 촬영지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교포라는 남자를 알아봤는데 남자가 도망가듯 그곳을 빠져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 부장이요? 예, 나 잠깐. 형사는 바로 임 부장을 찾아가고 아니, 이거 유진이 아니야?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인거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왜 죽었죠? 그 사람 혹시 제일교포 아니에요? 제일 여보요? 에이, 농담 마십시오. 몇 달 전에도 만났는데요? 남자는 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히 한국 사람이었던 강유진. 이 사람도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나하고 대영이가 얘를 끌어들였죠. 하기사, 그 녀석 죽긴 잘 죽었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유진의 과거에 대해 듣는데 아가씨들 중에 누구 봤는데 자신 있는 사람 없어? 얼굴 나와요? 염려 마라. 얼굴 안 나와. 덩어리하고 가슴만 나와. 대역이구나. 그럼 대영이. 야, 그럼 너 나가라. 너 보는 게 그것도 아니니? 날색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 자식, 그 대포 생각이 나서 왔구나. 난. 자, 영화판에서 유진과 알고 지냈던 새롭게 등장하는 여자, 우리의 히로인 유진 누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뱉어. 얼굴 안 나온다면서요? 아이, 그래도 뱉어. 그녀는 당돌한 여자였고 키스씬 있을 것 같아서 씹는 거예요. 신 선생님도 하나 드려요? 너도 달리 생각해야지. 엑스트라도 요즘은 여자하고 틀려서 남자는 많지 않아. 대학까지 나왔던 유진은 배우가 꿈이었지만 현실은 영화판을 전전하는 매일 죽는 남자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너 내일 친성희 씨 대역이 있는데 네가 해라. 어떤 건데? 차를 몰고 바위에 부딪히기만 하면 돼. 너 운전 좀 하지? 그리고 남자와 유진 누님은 아는 사이였는데 다 끝났어? 응. 자식, 날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네 애인 만나러 왔구나? 애인 좋아하네. 저쪽에 가서 갈아입어. 가만. 이 아가씨가 유진이의 애인인가요? 유진이가 무척 사랑했었죠. 이 여자도 유진이를 내심 사랑은 하고 있었지만 여자가 좀 별스러워서 이건 사랑을 하는 건지 싸움을 하는 건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하십시오. 이게 뭐야? 저번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돈이 생기면은 윤희 시계부터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미쳤나봐. 순대 먹고 시계 사고 나면 돈 하나도 없잖아. 이게 얼마요? 1,100원. 여기 있어요. 아이고. 유진은 여자 윤희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는 가난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 사달라 했어, 누가? 아니 너무 그럼 내가 비참해 진짜. 그러지 말고 자 한번 끼워봐. 싫다니까. 자 이렇게 해봐. 내가 끼워줄게. 빙시. 시계 없어서 맨날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나 유지한테 약속 시간 꼭 지키려 했단 말이야. 사실 윤희도 유진이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약속했던 자동차 스턴트를 위해 촬영장으로 나온 유진. 야, 이 말고 네가 왜 나왔니? 위험한 건데. 며칠 전에 뭐 이것저것 따지게 됐니? 네가 신성일 씨 옷을 갈아입고 운전을 해야 돼요. 모두 두 카트인데 한 카트는 바위에 차가 받는 장면이고 또 한 카트는 바위에 부딪히자 차가 폭파되면서 불이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폭파가 된 후 약 10초 있다가 비틀거리면서 몇 발자국 나와서 말이야. 엎어지면서 죽는 장면이야. 차가 폭발될 때 차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야, 이 말고 위험한데 나한테 물어보고 나올 거지, 그. 에이. 이번 촬영은 꽤 위험한 촬영. 촬영은 시작되고 이제라, 그럼 앞에 왼쪽 벽에 세게 박아버려. 그런데 유진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바람에 나하고 대영인 또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어요.
그저 친구들 덕분에 살았다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형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유진이가 친구들 덕에 살았다고요? 천만에요. 아니라면 친구들 관세 속에 살아왔답니다. 사실 저도 유진이를 관세한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친구도 돈 없으면 찬밥이라는 그런 수고를 아십니까? 유진이라는 놈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놈입니다. 유진이가 대학 2학년을 중퇴할 때까진 학교 성적도 항상 수석이었다고 합니다. 패기만만하고 중앙관세 공무원이었던 유진의 아버지가 모독죄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었죠. 이때부터 유진의 방황은 시작됐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추악한 뇌물 사건에 관계됐다는 그런 충격에서 유진이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몇 달 후 병보석으로 풀려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이라도 하듯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계모가 배가를 하는 바람에 유진이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왔지만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의 숙장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야말로 사회의 찬밥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유진이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여기다 찌개도 좀 떠먹고 그래라. 어? 그리고 밥 먹을 땐 어깨 좀 쭉 펴고 먹어요. 그렇게 쪼그려서 그 소화가 되겠니? 김치가 맛있어서. 아저씨, 이번 김치는 맛이 아주 제대로 들었습니다. 요새 배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슨 사람이 물색도 모르고 그렇게 김치만 먹는데요? 아니 그럼 맨밥을 먹으란 말이야. 자기도 미안해서 딴 반찬에 손도 못 대고 있잖아. 안 미안한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더부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유진이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제 우리 영화에서 죽은데 또 나오면 어떡해? 염치 없는 사람들. 당신 비켜. 유진 씨? 유진이의 유일한 희망은 사랑하는 윤이었습니다. 촬영 끝났어? 오늘 너 타냐? 응. 가요. 내가 점심 살게. 나 점심 먹었어. 아이, 잠자고 따라와. 제 비껴놓으니까 몸은 아주 끝내주더라고. 요즘 주연 배우들 저만큼 빠진 애 아마 없을 거야. 자작시야지 여자는 잘 물었어. 그래, 잘 물어. 하지만 역시 같은 엑스트라일 뿐인 여자도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있었는데 난 출연료를 받아들 때마다 왠지 칵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생각해봐. 언제나 화면에 나오는 건 내 히프나 가슴 아니면 허벅다리 뿐이잖아. 그래서 난 영화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다 이르지. 아니야,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정육점의 고깃덩어리처럼 잠시 빌려진 저것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유진 씨, 이제 그만 들어가. 갈 데가 없어, 아무데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밤새울 거야? 여자하고 잡은 일 있어? 그럼 키스해본 일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뭔 소리를 지금 엄마... 그러자 여잔 내게 키스해봐. 괜찮아. 난 매일 벗는 여자야. 적극적인 여자, 진정한 신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세상에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지? 내가 매일 벗는 여자라서?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무슨 남자가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좀 더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을 못 사는 거야? 윤희. 그래, 우습지도 않아. 그들은 그때부터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됐죠. 사람들은 매일 죽는 남자와 매일 벗는 여자의 동거 생활을 축복보다는 조소와 호기심으로 지켜봤지만 적어도 그들은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좀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유진은 피곤할 때마다 고창원 박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아니 저 고창원 박사라니 저 유명한 철학자 말이요? 네, 자네가 자신의 시련을 이기고 일어서는 날. 그때야말로 자네는 강한 인간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네. 이 모든 인간이 이코노믹 애니멀로 변해가는 사회 풍조가 슬프다고 했던가? 그걸 생각할 적마다 웬일인지 심한 혐오감을 느껴서. 현대 사회에 잘못되어가는 한 조류라고 볼 수 있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행사되고 있는 재력의 횡포도 그 이유의 하나란 말일세. 내 생각은 이래요. 일반 시민에게 보다 높은 새로운 차원의 철학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웬일이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촬영이 일찍 끝나서 고 박사님 댁을 갔었지. 두 사람은 같이 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고 박사님이 흙으로 쌀을 만드는 방법이라도 일러줍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도 같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소리. 글쎄, 왜 그렇게 화만 내요? 오늘 시장 가는 길에 정부장을 만났거든요. 동양영화사 제작부장 말이야? 그래요. 이번만은 벗는 게 아니고 제대로 얼굴이 나오는 당당한 조연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말해두지만은 다신 배우 같은 거 할 생각 마. 그 나 혼자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입 좀 닥치지 못해. 유진이는 이럴수록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연희 고생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린들 맨날 이러겠어. 언젠간 때가 올 거야. 괜찮아요.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잖아요. 한편 남자는 다방에 왔다가 우연히 옛날 친구이자 현재 영역에서 조연까지 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희 집사람이냐 애인이냐? 저번에 출연한 영화 봤는데 그거 기가 막히더라. 출연을 하다니. 윤희가? 그냥 훌렁 벗고 나와서 예술하는데 끝내주더라. 어디 하루아침에 영화 관둘 수 있니? 어? 이해해야지. 벗는 게 뭐 그리 대단해? 어? 야, 너 점심 안 먹었지? 점심 먹어라. 받아 임마. 이 이야기를 듣곤 엄청나게 분노하는 유진.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시간 친구 딸애가 100일이라서. 왜 그래, 유진 씨? 영화에 나간 것 때문에 그래? 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더 이상 이러고 살 순 없잖아. 영화에 나가 또 옷을 벗었단 말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중요한 건 보다 많은 보수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솔직한 말을 해주지. 넌 허영덩어리 여자고 윤리가 마비된 탕녀야. 그렇게 말하는 넌 기껏해야 주연 배우의 밥이 돼서 목숨당 10,000원씩에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팔아먹는 넌 나보다 나을 게 뭐야?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는 윤희. 넌 우리 애기도 지워버렸어. 당분간은 너무나 처참한 부모들의 꼴을 보여주기가 두려웠던 거야. 너 미쳤구나. 끝이야. 이걸로 너와 나 끝이야. 알았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헤어지는 두 사람. 윤희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에게 기적이 찾아왔죠. 죽은 줄 알았던 유진이의 삼촌이 일본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오사카에서 자동차 부속품 상회를 하시면서 재산을 좀 모은 모양입니다. 유진이는 삼촌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 유진이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가 일본에서 있었던 행적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날더러 한국에 돌아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시더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새 강영화사의 카메라가 좋지 않다는 걸 생각했네. 그래서 영화 촬영기를 하나 사달라고 했지.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나는 택했다고 보네. 아니, 저 약수동으로 가지. 약수동으로요? 이마담이라는 여자가 경영하고 있는 요정이 있어. 숫자가 그래요? 자기한테서 보물단지를 뺏어갔다고요? 형사는 남자에 대해 알면 알수록 파면 파볼수록 정말 특이하고 신기했습니다. 유진이를 만났던 이 여자 이마담에게도 그 보물단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주모 씨듯 모셔놨죠. 더구나 그 사람은 일본 오사카에다 내 술장사까지 알선해 주시겠다던 사람인걸요. 응? 기공자께서 나가시지도 못하고 갑갑하셨죠. 묘리아 사업. 보기와는 달리 무척이노 고된 사업이 됐으네. 이게 뭐야? 그렇게 분명히 서투른 한국말이었습니까? 네, 그래요. 그분은 한국말에 서툴렀죠. 그때부터였구나, 망할 자식. 그렇다. 분명 그때부터 진짜 히라오카 유지로의 탄생 아닌가. 그리고 이마담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참, 히라오카상. 내일 우리 집에 희한한 모임이 있는데 참석 안 하시겠어요? 어떤 고문일까? 매달 한 번씩 우리 집에 여자 손님들이 찾아와요. 모두가 상류층의 귀부인들이죠. 자기네들도 남자같이 하루 저녁 기분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날 상류층 귀부인들의 파티가 열리고 마담은 제1교포라며 유진을 소개합니다. 유지로상, 이라시아이마세. 하이. 도모. 저기는 패션 디자이너 오여사, 오미숙입니다. 저 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스럽고 다복한 미망인 이여사. 반가웠습니다. 저쪽은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최여사. 유진은 전과 달리 완벽한 제1교포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누가 제일 상석에 앉아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그분은 일본 본사에서 사람이 오기로 됐다며. 일본 본사요? 네. 거기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며칠 호텔에 나가 있겠다고 하시며 호텔로 옮겼어요. 돈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뜯어가다니요. 제가 줬죠. 그분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걸 제가 같이 할 사업도 있고 해서 억지로 드렸죠. 자동차도 빌려드렸고요. 얼마나 주셨죠? 300만 원. 이제서야 남자가 왜 그랬는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전혀 달랐는데 오히려 돈을 갚았어요. 아니, 갚아요? 그분 말씀이 장사는 장사고 신세는 신세 아니냐고 억지로 갚아주고 갔어요. 맞춰지지 않는 퍼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강윤진을 죽인 범인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용의자인 차량의 주인이 경찰서로 잡혀오는데 왜 도망다녔지? 당신이 강혜진이 죽였지? 천만에요. 내가 왜 동업자를 죽입니까? 동업자? 내가 도망을 다녔으니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모양인데, 내가 도망다닌 건 사기죄에 해당되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어째서 강혜진이가 당신 차를 타고 있었어? 그건 유진이 차입니다. 명의는 물론 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가 사준 거예요. 그는 내게 있어서 왕자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말씀드리죠. 강효진을 알게 된 동기는 그 좀 특이합니다. 이 여사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만도 주체할 길이 없을 만치 돈이 많은 한편 참 사정을 역시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개인 비서 겸 운전을 해주고 있었죠. 당신 말 맞다나 그 강효진이하고 어떻게 해서 동업자가 됐는지 그 얘기는 해봐. 이런 일은 대개 만성이 돼서 뭐 그리 놀랄 것도 없었지만 정작 놀랄 일은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강유진의 차에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유진이를 찾아간 남자는 난 됐을까? 이 여사는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이라오카 유지로상 원적 제주시 남제주 중문면 중문리 136의 6 현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잠깐, 목적은 돈인가? 이놈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고 싶은 것뿐이야.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다만 손을 잡자는 얘기지. 난 상류사회 인사들을 많이 알지. 남자가 말한 동업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라오카 유지라란 사람 단순한 관광여행차 오신 줄 아십니까? 남몰래 공장 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뭔진 모르지만 굉장한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울 모양이던데요. 내가 알기론 지금 착실한 동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녀석께서야말로 가장 유력한 동업 후보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소문을 냅니다. 그 친구 그 단순한 플레이보이로 보셨다간 큰 오산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하지만 이 여사가 선수를 쳤다면 내가 무슨 재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까? 만나면 돈을 앵겨주십시오. 그 소문은 한두 명에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녀사가 손을 쓰고 있다면 믿을 수는 있는 일이겠지. 그러니까 제가 새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5억씩 투자를 해서 봉대 공장을 만들면은 국내에서는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사한테서 2천만 원, 미녀사가 3천만 원. 자, 우선 2천씩 정확히 분배한 거다. 2,500씩이 돼야지. 네 놈한테 삥치려는 건 아니니까 염려 말라고. 나머지 돈 갖고 네 놈 차를 사주려는 거야.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한순간 거액의 돈을 만지게 되는 강유진.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만족보단 자신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양심의 빈곤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을 작정이로구나. 빌어먹을. 왜? 혐오를 느낀단 말이다. 혐오? 돈을 갖다 바치며 아첨을 떠는 그 얼굴들이 자꾸 생각나서 구역질이 난단 말이야. 또 그놈의 알량한 철학이냐? 닥쳐! 난 벽시동 이마담한테 가서 자겠다. 호강이구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마담에게서 얻어 쓴 돈 갚으러 가는 거다. 갚어? 그런 여자의 돈은 가슴이 아프다. 내 너한테 경고해두지만은
그 알량한 양심이랑 송두리째 버려야만 돼. 난 니놈의 그 한가닥 남은 양심이 노상불안해. 알면 알수록 모를 남자. 그런데 그때 유진의 친한 친구가 형사를 찾아오는데 이거 어쩐 일이셔? 전번에는 제가 유진이가 죽었다는 바람에 흥분을 했었던지 그만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유진이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후 유진이는 이것저것 수소문 끝에 윤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옛날의 윤희는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기사까지 딸린 고급 차를 가진 웬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강유진은 난 많이 달라졌어요. 난 그분을 조금은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분의 돈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너 그 동물 같은 근성을 버리지 못했구나. 나도 이제는 널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새끼줄에 연탄을 끼우지 않고 트럭으로 들이고 쌀도 가만히로 팔 수 있도록 말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진 모르지만은 나도 이젠 많이 달라졌어. 내가 널 찾은 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야. 그러나 모두 끝났어. 그냥 가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이렇게 유진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물질의 노예가 된 듯한 여자의 모습에 묘한 희열과 동시에 고통을 느낍니다. 임만 너 혼자서 무슨 술을 마시고 있니? 언젠 내가 혼자가 아니었니? 야, 모두 미쳤어. 돈에 미치고 영화에 미치고 모두들 미쳤단 말이다. 세상은 아무리 불알 잡고 자는 친구라도 그 돈벌이에 따라서 계층이 세분된단 말이다. 돈 좀 벌어 은행에 적금 깨나 넣고 사는 사람들은 쟤들끼리만 어울려서 싸rum을 출입하지. 그리고 몇백만 원 예금돼 있는 친구들은 또 쟤들끼리 어울려 맥주를 출입한다. 그리고 월급이나 받아서 그때그때 사는 친구들은 또 쟤들끼리 한 계층을 이루어 대포집을 찾거든. 그들의 계층과 계층 사이엔 벽이 있지. 아주 두꺼운 벽이. 자식, 많이 취했구나. 야, 유진아, 그만 일어나자. 응? 마, 임마! 난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요새 인사가 뭔지 아니? 전에는 진지 드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런 것이 인사였다. 근데 요새는 뭔지 아니? 재미 좋으세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이게 가장 다정한 인사가 됐단 말이다. 이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하는 얘긴 결코 아니다. 난 단지 이런 사회 풍토가 왠지 슬프단 말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니,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대 아이러니는 그거를 광고한 회사가 카드 회사라는 거죠. 카드를 부자처럼 쓰면은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맞습니다. 나 네. 같은 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놈인지도 몰라. 그래도 내게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 넌 가야겠다. 어딘가 가서 좀 더 외로워지고 싶단 말이다. 이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까진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니까요. 유진이는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에서 철학의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임 명사는 아직 이야기를 전부 듣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그래, 얘기 계속해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던가요? 2천만 원씩 정답게 나눠 먹었다는 얘기까지 했어. 스케줄이나 똑똑히 알아둬라. 오 여사를 만나고는 6시에 제1제출의 김 사장을 만나는 거야. 그의 제의를 말없이 받아들이다. 큰 돈줄이니까. 우선 오 여사를 잘 구슬려야 해. 돈 1억은 곧 나올 거고 너와 내가 일 역시 만들면은 그땐 싹 증발해버리는 거야. 녀석이 내 말대로만 움직였으면은 만사가 순조로웠을 텐데
꼭 한 가지만은 죽어라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죽어라 하고 말리는데도 가끔 충무로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또 고창훈 박사를 찾아간 거 말이에요. 고창훈 박사. 예. 그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격자라나요? 그리고 녀석은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론가 증발을 해서 내 속을 너 지금 어디야? 뭐 제주도? 너 이만 미쳤니? 내일 김 사장 쪽에서 조인식을 갖자고 그러는데 일이 다 돼가는 판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여긴 참 좋은 곳이야. 야, 제발 빨리 좀 올라와라. 내일 오후 3시에 조인식을 갖고 7시부터는 축하 파티야. 그 시간까지 와야 한다. 다음 날 다행히 유진이는 돌아왔고 성황리에 조인식도 잘 치러졌습니다. 북일 토본의 방규식 사장님. 동양물산의 김두식 사장님. 이라우까 얘들아 됐어. 동양호텔의 젊은 경영인이신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학의 선배이신 고창훈 박사님. 두 사람은 이렇게 가장 물질적인 장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니 두 분께서는 아시는 모양이신데 그럼 말씀 나누시고. 자네가 히라오카 유지로?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 삶의 철학, 인생의 방향성을 논의하던 스승님을 성공한 제1고표라는 가면을 쓴 짐승으로 만나게 된 강유진. 폭로하시겠지. 그 어쩔 셈이. 각오하고 기다린다. 오히려 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뭐요? 잠깐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사기 동업자가 교수님을 찾아가서는 실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500만 원입니다. 응? 오늘 밤 목격하신 일 못 보신 걸로 해주십시오.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인간을 망친다고 부르짖던 교수님은 그 교수 자신 앞에 놓인 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늘 강군을 못 봤어. 강군도 날 못 봤을게. 1000만 원 꼭 찔러줬어. 입 닥치고 있으라. 그랬더니 보내는 줄 아니? 난 강군 못 봤어. 강군도 날 못 봤을게. 하더니 죄랑해. 뭐야? 그 이야기를 듣고 유진은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당장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외치던, 나에게 가르치던 그 철학은 대체 어디에 갔냐고. 내 정신적인 주주였던 선생님 맞아! 이 자식이 미친 자식 아니야 이거? 임마! 다 된 밥에 뭐 재뿌리는 거야 뭐야 임마? 이 사기꾼! 산돈 깨들어도 입 닥쳐 임마! 선생님! 그리고 스승은 유진의 부르짖음의 뒷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돈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네 몫이다. 난 오늘 밤중으로 서울을 뚫을 작정이야. 그대로 설마 먹든 말든 그 네 자유야. 인간 강유진이 죽었다. 한가닥 남아있는 정신의 지조차 무너졌어. 누가 널 히라오카 유지로로 만들었을까? 너는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그때 유진은 자신이 가장 처음 만났던 여자, 그 여자가 떠올라 그 여자의 사진을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보려고 온 강유진이를 히라오카 유지로로 만든 게 바로 너였어. 지금까지 과연 남자는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고사?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게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동업 사기꾼의 살해?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81년도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짜여진 각본과 주제의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즐겁게 감상해서 여러분들도 꼭 직접 보시길 권해드리는, 저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중독이었습니다. 매일 죽는 사람. 그건 영화계만 있는 직업일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린 그 누구도 매일 죽어야 하니까.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돈에 죽고,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에 죽고, 욕망에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떤 누구나